박경석 대표님이 네네. 고병건의 묵묵은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아직 사람을 목격한 사람까지 업데이트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목격한 사람,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또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신문 많이 읽으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글은 지난 5년간 주로 이제 경향신문에 썼던 컬럼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들야학 수식지, 노들바람에 썼던 거, 그리고 이제 지하철 행동 때 제가 몇 번 연대 발언했는데요. 그 연대 발언, 그리고 노들야학에서 이제 그 장애 해방 열사 단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강연했던 거. 그러니까 짧은 글과 행했던 말과 글의 모음집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이 소개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있는데요. 이 제목하고 관계도 있고 이런 게 컬럼 모음집 딱 묶으면 이게 좀 책이 되기가 좀 그래 물론 묶으면 책이죠. 근데 뭐가 한 권의 책이 되려면 어떤 통일성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조금 낼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이제 원고를 읽었더니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키워드가 사람이다. 근데 무슨 사람이냐면 사람 대접 못 받은 사람. 나도 사람이다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 나 사람 대접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글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고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뭐지를 자꾸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살다는 말의 명사형인데 산다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산다는 게 뭐지를 자꾸 물어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 꼭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힘이 나기보다 좀 괴로우시죠? 예, 괴롭고 심지어 죄책감 뭐 이런 거 든다는 사람도 있고 슬프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심으려고 쓴 글이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죽는 사람 얘기 나오고 차별받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느낌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 죽는 사람도 뭐 프롤로그부터 그렇지만 살려고 하다 죽은 거지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책에 적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한테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들. 그걸 이제 니체는 죽음의 설교자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에 맞서는 책 굳이 말하면 죽을 때조차도 우린 죽지 않았고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책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또 감동이다. 이거 쓰실 거죠? 네. 또 진짜. 이 제목을 보면서 저는 노들의 산물들은 다 그렇게 사람이란 말을 잘 쓴다. 또 홍은정 작가님의 책 제목도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무려 사람이 2번이나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 제목을 봤을 때 앞구절에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그걸 목격했고 그 뒤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주로 이제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본 거잖아요. 그게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두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즉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사람을 본 사람. 즉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둘이 주인공이에요. 이 글을 쓰는 저는 세 번째, 네 번째쯤 되고 그러니까 이 둘을 여기 담고 싶은 거죠. 매우 상징의 장면이 여기 이제 교양쌤 대표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태수 열사를 보셨을 때 사람으로 보였던 그 얘기. 그게 이제 이 책의 제목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사람을 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경석 선생님은 제 책에 따르면 사람을 목격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하자면. 이 제목이 재밌어요. 아마 홍은전 그 작가님도 그래서 그냥 사람이 여기서 따온 거잖아요. 그 문구에 너무 신기해서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교장 선생님 한 말을 따왔어요. 태수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장애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그랬던 내가 그 불쌍한 장애인들 속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셨으니까 인생이 비참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태수가 왔어. 그런데 그 장애인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 이 말은 진짜 인상적인데
장애인으로 보였던 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으로 보였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사람이라는데 왜 제가 인상적이었냐면 그냥 사람이란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홍은전 작가도 그냥 제목을 갖다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식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란 말이 없고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이란 말은 수식하는 말이 아니에요. 수식어가 없다. 이렇게 덧붙일 말이 없다. 그러니까 말이 적절한 말이 없다. 우리 사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말로 저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사람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뭔가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 근데 거기에 또 말을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태수는 나한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줬지. 충격적으로. 이 말도 너무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면 사람이 사람을 봤는데 왜 이렇게 충격적이지? 새로운 세계가 충격적으로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제 식으로 풀어보자면 이게 맞는지 한번 이제 검증하고 싶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왜 충격적이냐면 우리 세계에서는 그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보였다는 얘기는 이건 다른 세계가 보인 거예요. 다른 세상이.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이 사람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박경석이라고 하는 그때 그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인간이 아닌 어딘가에 처박히는 그건데 갑자기 정태수와 더불어서 아마도 그보다 먼저 장애운동가가 됐던 정태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했지만 장애희망 세상을 힐끗 잠깐 본 거예요. 아주 잠깐.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잠깐 본 거예요. 그가 사람으로 등장하는 세상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상에는 그걸 표현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말로는 그걸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 그냥 사람이고 말로 형언이 안 돼, 이게. 형언이 안 되는 거고 굳이 말하자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말고 그 두 번째 그걸 목격한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가 표현해 보려고 할 때 말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 그 장면은 말이 어떻게 안 돼요. 그냥 사람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두 번째 사람과 더불어 그 사건이 뭐였는지가 이제 기술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뭘 목격했냐면이라고 자꾸 이제 말을 해보려고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실패한 말이긴 하지만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런 말도 던져보고 저런 말도 던져보고 이거 아닐까 저것도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형태를 뭐라 그러지? 도달은 못했지만 자꾸 실패함으로써 거기 뭔가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주면서 이상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 그러니까 이런 걸 할까? 색칠한 부분 뺐는데 여백이 뭔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이렇게 거기 못 도달했는데 그걸로 나타난 뭔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본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곁에 있어주면서 첫 번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첫 번째 사람 자신도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게 두 번째 사람으로 오는 이게 이제 홍은전 선생님이 잘 했던 말이고 저항하는 사람이 되고 또 세 번째 사람을 끌어와서 자꾸 여기에 보게 하려고 하는 두 번째 사람과 더불어서 이 사건이랄까 힐끗 봤던 무언가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이 책에는 있다. 사람과 그걸 목격하고 뭔가 말해보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한 말. 예, 맞나요? 제 여기서 당사자가 있으니까 말하면서도 민망해서 계속 머릿속에 이게 맞을까 하라고 이렇게 현장에서 팩트 체크가 되는데. 맞아요. 이거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부터 믿을 수가 없나. 그때도 그러니까 인터뷰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꼴통이었어요. 꼴통의 세상 뭐 이런 거였는데 이 꼴통의 세상을 만나니까 내보다 더 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의 꼴통의 세상은 그냥 즐거움과 이 여러 가지의 쾌락과 내 나름대로의 이거의 낭만이었는데 그쪽은 좀 다른 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꼴통은 꼴통인데 좀 매력이 있어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게 뭐든 간에 한 사람 옆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건을 나타내준다라고 하는 걸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첫 번째 사람이 경험한 어떤 사건이나 그 사람이 목격한 그 장면을 또 목격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목격이라는 단어를
쓰셨나 봐요. 본단말은 너무 힘이 없었어요. 이런 경험을 어떻게 그냥 본단말로 쓸 수 있겠어요. 제시로 말하면 보고 말았다 정도가 가깝지. 내가 보고 말아서 그 일에 가깝고, 무엇보다 또 하나는 이제 보고 만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책무가 따른다라 그럴까? 근데 이 책무가 이게 쓰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책무라는 단어가 약간 도덕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의무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종종 인터뷰 때마다 하는데 이게 약간 생리학적인 거라고, 생리적인 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에 가깝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뭔가를 봤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에 보면 동료 철거민이 타중돼 방방 뛰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뛰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 않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아마 정태수를 봤을 때 박경석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내가 이제부터 변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가깝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고, 그런 걸 굳이 책무라고 말한다면 나는 해야만 살 수 있다 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강한 어떤 표현, 나는 증언해야 한다, 내가 본 것에서 말해야만 한다라는 것 때문에 목격이라는 단어가 더 낫지 않을까? 어떤 사건에 보고 말았다에 가까우면. 네. 조금 더 힘이 있고 네. 선명하네요. 네, 그냥 봤다. 사람을 본 사람이 어쩌면 써봤거든요, 제목을. 근데 이거는 뭔가 느낌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보았다가 아니라 보고 말았다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라고 해서 이제 목격이라는 단어가 좋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제목이 더 확 와닿네요. 뭐냐면 그 탈설 운동을 처음 했던 그 활동가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상담 사례 같은 것들만 이제 듣고 그냥 잠깐씩 가다가 실제로 시설의 장애인들이 진짜 어떻게 사는 데를 직접 가서 진짜 목격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목격해버린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탈설 운동을 처음부터 하겠어가 아니라 목격했고 그게 나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책 읽고 운동에 당위로 하는 사람들은 오래 하지도 못하지만 애초에 그게 운동이 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보고 와가지고 밤새 괴로워 미치겠고,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보다. 네, 그런 사람들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거지. 무슨 도덕적인 뭔가를 위해서 나 훌륭한 사람 한번 돼보려고 운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판의 유행어가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한 거죠. 아니, 이런 훌륭한, 제목부터 훌륭한 이 책, 박경석 대표님 읽어보셨나요? 거꾸로 이제부터 열심히 읽으려고. 그래도 오늘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으시다고. 아니, 여기에 이 전체적으로 통독은 안 했지만은, 이 글들이 굉장히 친숙해요. 고병근 쌤의 경향신문은 일단은 목격해요. 어쩔 수 없이 보게 돼. 누가 자꾸 갖다 놓나 보다. 어쩔 수 없이. 나오기만 하면 올려. 지하철에서 이준석이 때문에 욕깔나게 먹고 있을 때, 이 죄 없는 시민의 발목을 잡는 자. 별로 대응을 못해, 현장에서는. 막 하고 싶은데, 누가 죄인으로 가는가. 그쵸. 죄 없는 시민 여기 있죠. 네,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그때 사실은 그때 신문 컬럼스 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차마 본인은 하실 수 없었다고. 넌 죄 없냐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가 그렇게 죄 없다고 따져볼래? 신문에서 그러고 싶었는데 운동에 그럴 수는 없잖아. 이미 유명인이시고. 우리 클래식 하신 우리 고병민 선생님이 신문에다가 그렇게 쓰니까 죄 없는 시민 죄가 없는가. 그때 죄송하다고 했었잖아요, 원래. 그냥 지금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인터뷰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 출근길에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사과해라 이럴 뜻이거든요. 항상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속으로는 누구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책 구절 한번 읽어주시죠. 네네네, 여기. 이게 참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이 말 한마디니까 그냥 속이 다 풀려나가. 그리고 선량한 시민은 저 전과 27범의 장애인, 이거 누구라고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일상을 누릴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27차례나 유죄 선고를 받아야 했던 장애인 앞에서
저렇게 당당해도 좋은가? 이 27범의 장애인 본인이셔서 이 구조 이제 그런 지금은 거 아니세요? 아니시죠. 아니면 조금 과연 장애인들이 죄 없는 시민의 발목을 잡았는가? 오히려 시민이야말로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우, 그걸 신문으로 이게 보니까. 그때 JTBC 무슨 뭐지 낮에 하는 무슨 프로에서 읽어줬어요 그 단락을. 그때 한 칸 할 때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언론도 탔습니다. 요 단락이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이 글 때문에 그때 많이 힘받았어요. 글이 힘이 될 때 맞아요. 이게 진짜 책입니다. 안 그래요? 그럼요. 그게 말로 다가올 때.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책 속에 이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거 다 장애인 얘기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책 속에는 장애인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 다양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되게 닮아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계속 아까는 나는 두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이라니까 라고 이제 하시는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두 번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알아두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떠실지. 사실 장애인들 그 시위나 행동만큼 당사자가 많이 당하고 멍드는 운동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장애인들은 과격할수록 장애인 당사자가 되게 타격을 크게 입게 돼 있는 구조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소위 현장 같은 데서 이렇게 딱 부딪힐 때 남는 거는 약간 멍이라기보다 마음에 뭐가 하여튼 자리를 잡는데 부끄러움 같은 것도 있고 뒤늦은 화. 그러니까 그때 화냈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그때는 분노하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집에 가서 혼자 부르르 막 빨갛게 타오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많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 부끄러운 기억이 갑자기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광희 대표님 얘기인데 본인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노들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쭉 4.20 투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확실한 장면 하나는 거기가 미 대사관 앞이었어요. 근처였어요. 그 앞을 이렇게 착 지나가는데 경찰도 몇 명이 확 따라서 이제 약간 인도로 안 가고 이제 차도 하나 쪽으로 조금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와서 그 바퀴를 잡아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김광희 대표님이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셨어요. 분노를. 그래서 막 이제 소리도 지르시고 손도 휘저으시고 야 너 거기서 뭐 이제 그 잡은 경찰 손을 잡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정말 창피한데 경찰은 나름대로 자기 질서를 유지하려고 경찰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에서 나가니까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지 이 바퀴라고 하는 건 장애인의 신체 연장이 있고 몸에 터치한 것 같아라고는 하지만 몸 실감 차원에서는 그 느낌이 안 나고 일단은 너무 이제 화가 나셨고 분노하시니까 그리고 경찰이 화를 내면 경찰 받겠지만 경찰은 도망가고 있고 이 대표님 너무 화가 나서 막 여기저기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진정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서서 그 대표님을 이렇게 제가 맡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을 밀어내고 이렇게 거리를 확보하려고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 순간부터 찝찝함이 남더니 이제 계속 그날 일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집에 가서 계속 그 생각 갖고 나는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여기 왔을 때 아마 제 신체적 감각이 그런가 봐요. 아무리 말로 뭐 하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돼도 그때 신체 반응은 정말로 나는 아직 모르는구나 이 정치에서 안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나는 건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10몇 년은 됐을 텐데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됐을 텐데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이것도 이제 꺼내고 하는 거 보면 이제야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 또 조금 이제 넘어가면 현장에서 싸우고 같이 외치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를 못하지만 집에 있으면 가만히 마치 뭔가를 아까 목격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할지 견딜 수가 없고 그럼 일기에다라도 뭔가를 쓰게 되고 일기를 띄엄띄엄 쓰는 편인데 그런 부끄러운 기억들을 좀 써놔요. 써놓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떤 책들이나 칼럼이나 원고 날 때
그런 정서들이 뒤늦게 제식의 투쟁을 하나 봐요. 그렇게 갖고 이제 그 부끄러움을 힘으로 삼아서 글을 좀 쓰고 그러니까 항상 근데 이제 그게 현장과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어떤 씨앗이 저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안 없어지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하여금 뭔가를 쓰게 하니까요. 뭐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투쟁을 못하나 했는데 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내 식의 투쟁인가? 이런 생각도 약간씩은 합니다. 약간씩은. 많이는 못하고 있는 것이. 또 감동. 맞아요. 또 내식의 감동. 투쟁. 투쟁은 다양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도 요즘에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방식이 굉장히 편협하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당파적이다. 당파성이 강하다.